윤석열 의원입니다. 우리 윤인용 장관님, 예. 소치 잘 다녀오셨죠? 예. 일반적인 거 좀 몇 개 묻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예. 좀 잘 됐다 하는 거 한두 가지 하고, 좀 문제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잘 됐다와 문제가 같은 거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설들이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역시 너무 호화롭게 잘 지어놓은 게 큰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창도 그런 식으로 시설을 지으면은 나중에 큰 재앙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재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시설을 지어놓고서는 뭐 사후에 전혀 활용할 계획이 거의 뭐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평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시설 지어놓으면은 나중엔 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근거에는 제가 가서 만난 뭐 여러 가지 ICU 위원이라든가 외국 경기연맹 외국인들조차도 저를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너무 쇼크 받지 말고 평창은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중에서 저도 작년에 갔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메모드하게 이제 모두 시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간히 보니까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평창올림픽을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도 보면 이제 한 1년, 2년 절대 공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한번 그렇게 시설이 좀 급조되게 하지 않게끔 좀 해주시고요. 예. 요번에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지난번 밴쿠버 때는 온 국민이 역시 메달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하나가 되고, 물론 지나가는 이제 스포츠입니다만은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역동하는 에너지로 이제 발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상화 이제 선수 외에 금메달이 없으니까 확실히 국민적 분위기가 좀 디플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올림픽 메달이 국민에게 주는 굉장한 이런 에너지구나, 임팩트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번도 좀 점검을 해주셔서 2018 올림픽 때에는 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기량을 좀 더 떨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일 날 이제 끝나게 되죠. 예, 23일. 3일 날 끝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평창으로 대회기가 인수되면서 이제 동계올림픽에 관한 한 이제 평창으로 세계의 눈이 이제 집중되는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단순히 저는 스포츠로 보지 않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브랜드로 보고 경쟁력으로 보고 국가의 국운 상승의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이 분위기를 좀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그 평창 올림픽 특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문체부도 갔다 오고 또 조직위도 보니까 한 100여 명이 연차적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강원도도 나가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정선, 강릉, 우리 평창도 나가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서를 따로따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따로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대한 너무 여러 가지 고유파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운영, 진행, 또 관광 문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관광진흥법에 보니까 우리 이재영 의원께서 관광에 관한 보험금에 관한 법률, 김태원께서 여행업의 정의와 요건에 관한 법률, 결종에서 여행가이드, 노철래 의원께서 관광종선 등록 및 갱신에 관한 법률, 김장실 의원께서 국민관광복지에 대한 법률, 김용적 의원께서 캠핑장 시설 이렇게 관광진흥법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2차 관광진흥 확대를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 관심, 그 국가의 동력이 관광 쪽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이제 가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루속히 이걸 외에 관광진흥법이 좀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률은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또 관광진흥법 외에 지금 말씀하신 관광진흥법 속에서도 중에서 중에서도 좀 시급하게 예를 들어 가령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일법 때문에 예. 한국 관광이 좀 여러 가지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국내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광 경쟁력이 있어서 필요한 법률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한 관광객 증가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대폭 부족합니다. 숙박시설. 예,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좀 더 자유롭게 유해하지 않은 것들은 좀 질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을 높여주고 좀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또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좀 자격 있고 능력 있는 가이드들을 많이 쓰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한국을 소개하고 한편으로는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좀 만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인에 의해서 이제 경쟁력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기술 관광 상품이 사실은 있는 상품을 이렇게 엮는 네. 수준이고 쇼핑도 사실은 굉장히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쇼핑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결국은 관광 종사하는 이런 기업들이 아웃바운드에 이제 굉장한 초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국가 경쟁력은 기술 상품을 파는 것과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두 가지로 좀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런 관광,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끔 함으로 인해서 또 국내 관광객들이 관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수는 물론 외국에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에 상당 부분 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 여행사들 만나보니까 거의 말씀들은 이제 인바운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비교적 있는 상품에 아주 열악한 코스를 가지고 사실은 하신단 말이죠. 결국은 공색 맞추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인바운드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견해 있으십니까? 외국인들을 모시고 와갖고 이제 인바운드 관광을 시키는데 이제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너무 싸구려의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런 여행 상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취약한 그런 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 관광이라든가 뭐 체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이스 관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관광이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법률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률들 네. 네. 예. 관광 기능을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한 것, 네. 신속하게 처리할 것들은 내가 내시면 정리를 하면서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네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